자, 매입세액 봅니다. 8절이라고 돼 있는 거. 매입세액과 차감금 납부세액 계산돼 있죠. 그죠? 자,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다 공부됐습니다. 1번에 세형계산 수령고 매입세액. 여기는 세형계산 수첩. 여러분 우리 1-123페이지. 독설가 아니에요. 배려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줬다. 1-123페이지. 1번에 세형계산 수령고 매입세액. 여기다 다 쓴다. 다 쓴다라는 얘기가 뭔데? 세형계산 수령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쓴다는 얘기가 뭐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든 없든 간에 다 써. 그리고 공제 못 받는 거는 저 밑에 9번에서 빼는 거야. 불공제 매입세액 이래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데? 서식이 그래 생겼어. 뭐 어쩌겠어. 그지? 그런데 4번 봐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써. 됐죠? 그리고 1번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돼 있죠? 그죠? 그냥 이런 거는 실무적이다 이런 생각하면 돼. 실무적이. 프로그램과 약속인 거야. 고정자산 매입하면 별도의 서식을 또 하나 더 작성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넣으면 서식이 걸러주는 거야. 요 서식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차원이다. 그럼 세무사님 현업에서 일할 때 이거 만약에 구분 안 하고 만약에 일반 매입에 다 집어넣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안 생겨. 문제 안 생긴다고. 됐죠? 응. 자, 밑에 이번에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포함시키면 돼. 됐죠? 자, 그리고 매입자 관련 세금계산서. 그리고 의제 매입세. 그죠? 그리고 과세사업 전환. 그리고 재고 매입세. 요건 간이가세. 그리고 변제대소세액 아까 했지. 됐죠? 그리고 이 파트의 꽃은 매입세액 불공제. 그죠? 됐죠? 그리고 밑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요것도 불공제의 하나지. 그리고 대손 처분받으세액. 됐죠? 넘어갑니다. 세형계산 수령후 매입세액.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공제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용할 재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됐죠? 1,000만 원치 사왔어. 100만 원 매입세액 공제받는 거야. 1,000만 원치 중에 요번에 400만 원치만 쓰고 600만 원치는 재고로 남아있대. 그럼 40만 원만 매입세액 공제하고 60만 원은 내년에 매입세액 공제 자신 있어?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1,000만 나이 구입 시점에 전부 다 공제. 됐죠? 입 다무시고 발이 들어갑니다. 발이다. 자, 그 밑에 자, 죄송합니다. 집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입에 손 넣는 사람들 보면 엄청 신경 거슬리네. 그지? 우리 애들 집에 손 넣고 있으면 태태! 내가 막 이러거든. 감기 걸린다고. 자, 죄송합니다. 성인들한테 안 하고 입 다물으라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세형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세형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매입처별 세형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한다. 당연하지. 우리가 세형계산서 수령한 걸 근거과세래. 요거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 폭발한다 했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요걸 한 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 그 표가 합계표라고. 그걸 제출 안 하면 무슨 근거로 매입세 공제를 받겠어? 당연하지. 그지? 응. 왜? 농담이야. 폭파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은 미안해요. 앞으로 이런 거 달지 마세요. 저 밑에 9번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 자,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암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앞글자를 이렇게 따랐어요. 토사세 비기 등면 이래가지고. 그죠? 저는 앞글자 따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명 강사들마다 수강생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앞글자를 많이 따거든요. 특히나 2차 시험 때는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좀 많긴 해. 법 조문을 암기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갈 거 아니야. 내 주장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 이제 쓰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앞글자를 많이 따는데 그 유명 강사들이 수험생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가지고 앞글자를 좀 따놔줘. 그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말을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는 왜 앞글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냐면 과목별로 강사들마다 앞글자를 다 따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사세 비기등면이야. 토가 겹쳐. 그럼 토가 뭐고 토하는 건가? MT의 토인가? 이러면 이제 전세계 취약이다. 암기하지 아니한만 못하는 거지. 근데 어쩌겠어. 여러분들이 제 손을 떠나게 되면 요분 강의를 듣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분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토사세 비대등면 기억나죠? 그러면 어쩌겠어. 이분 스타일대로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할아버지야. 어제 오랜만에 공개방이 띄워놓은가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 되시더라고. 토사세 비기등면인데 이 토 순서대로 합시다. 이게 어디 있는데 뭐고 토하는 게 아니라 1-128페이지 1-128페이지
괄호 3번에 동그라미 5번.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 됐죠? 됐죠? 자, 밑에 어디 있지? 밑에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박스 4번. 매입세 불공개한다. 토지의 취득, 형징 변경, 공장 부지 이런 거.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빨리 눈으로 봐봐. 됐죠? 회계시에나 공부한 거.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혹은 건축 신축 건물 신축 목적으로 구건물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됐죠? 그때 건물 구건물 철거 비용 있잖아. 그지? 그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하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곡괭이질 할 거야? 철거업체에 의뢰할 거 아니야. 그럼 철거업체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세형계산서 발급해 준다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그게 요거라고. 토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요거 불공이라고. 그러면 공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엎어야지. 그죠? 아니 그렇잖아. 아니 철거 비용이 5천만 원이래. 근데 세형계산서 발급해 준 거야. 5,500이래 가지고. 근데 그 500만 원 매입세 공제 안 된대. 그럼 토지원가에 5,500을 가산해야지. 그 얘기잖아. 안 어렵다고. 됐죠? 다시 또 사는 어디 있는데? 사는 그 위에 있어. 동그라미 1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됐죠? 요거 법인세법 할 때 이제 공부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어디? 동그라미 디귿. 공동경비 한도 초과액 있지. 그지? 기억나죠? 그죠? 됐어. 그 정도 기억하면 돼. 그 다음 세는 두 개야. 세는 1-124페이지. 1-124페이지. 괄호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부. 그리고 1-125페이지 세금 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 기재부. 됐죠? 자, 합계표부터 하자.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이런 걸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한다. 됐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한다. 그죠? 요게 까다로운 거였지.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자진정정의 경우 수정신고, 경정신고, 기한 후 과표 신고를 했대. 그지? 그럼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그 얘기야. 왜? 자진정정에 대한 보상은. 그죠? 그리고 가산세도 안 내리겠네. 가산세도.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에 합계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된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합계표가 잘못 적힌 거야. 김밥 천국인데 김밥 전국이라고 썼어. 근데 세금계산서 보니까 천국 맞대. 그러면 매입세 공제도 해주고 가산세도 안 매기겠대. 그지? 근데 뭐가 머리 아픈데? 착오가 머리 아픈 거야. 착오가 뭔데? 세무조사 나오면 다 바보인 척 하는 거지. 착오인데요, 착오인데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사람 머리를 딱 쪼개가지고 착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저도 좀 탐나네요. 그죠? 공유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그죠? 저분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거 맞죠? 이거 산 거예요 여기서. 예전 거 아니죠? 아니 지난주에 산 책을. 아 그래요? 이거 얼마씩이나 달라요? 그럼 한번 제가 직접 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고. 네. 죄송합니다. 자, 나 차고인데요. 뭐 어디까지가 차고냐고. 그지? 쉽지 않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돼. 여기 없어? 별표시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었대. 과다하게 적었대. 1,000만 원인데 1억이라고 쓴 거야. 1억이라고. 왜? 차고야? 아니 알고 있었어. 도둑놈이거든. 그지? 설마 알겠나 이란 거야. 근데 세무조사 나오니까 아이고 차고입니다 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머리를 쪼개지도 못하고. 가산세 빨리 가보자. 자, 1-178페이지. 1-178페이지. 1-179페이지.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부실 기재한 경우. 됐죠?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분 공급가액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0.5%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81페이지. 1-181페이지에 별표시 9번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는 동그라미 1번 예전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제출할 때 합계표를 수정 신고, 경정 신고, 기한 후 과표 신고할 때는 부과를 안 해. 됐죠? 그런데 차고는 밑에 별표시 11번 공급가액이 매입가액이 2,000인데 3,000으로 과다 기재한 거야. 그래놓고 300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아이고 차고인데요 라는 거야. 매입세 공제는 200원을 받는 게 맞지. 그래서 100원에 대해서는 불공제하는 게 맞아. 팩트니까. 그리고 그건 차고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됐어요? 네 머릿속에서 진짜 차고더라도 이건 차고로 보지 않고 가산세 매기겠다. 0.5%. 됐습니까? 이래야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진짜 연기자들은 차고라고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연기자 가족이 있나? 비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해 주세요. 제가 주의할게요.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그라미 3번 경정시 경정기관에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는 거. 경정이랑 경정증권은 다르다 했어요. 경정은 세무서에서 하는 거야. 경정증권은 내가 하는 거고. 됐죠? 세무서에서 확인을 거쳐서 바로 잡아준대. 바로 잡은 게 뭔데? 매입세 공제 받는 게 맞대. 그럼 팩트는 받는 게 맞으니까 공제는 해줘야지. 대신에 가산세는 매기겠대. 됐죠? 됐죠? 자, 1-179페이지 괄호 4번의 동그라미 1번 1-179페이지 괄호 4번의 동그라미 1번 확인했어요?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0.5% 확인했어요? 빨리 피드백 주세요. 확인했어요? 자,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괄호 4번 제목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매입체별 세액에서 학계별 부서시 가산세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매입체별 세액에서 학계별 부서시 가산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안 해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뭔데? 공제를 해주되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됐죠? 됐어요?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1-125페이지. 자,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래.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 됐죠? 됐죠?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준다.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썼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며칠 내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도록 돼 있어요? 2일 내에. 그럼 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 갖다 쓰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인정이 된다고. 매입세 공제된다 그 얘기야.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참고로 적혔는데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김밥 천국 전국. 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대. 그지? 그지?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 지연 수치 가산세. 그죠? 몇 프로? 0.5%. 원래 가산세 이름은 뭐야? 매입체별 세액에서 학계별 부서시 가산세지. 페이지 아까 뭐 페이지였지? 1-179페이지 빨리 가서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몇 번이야? 2번에 3 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내가 볼게. 179페이지 179페이지 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매입체별 세액에서 학계별 부서시 가산세라고. 근데 지연수치 가산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됐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제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제발. 자, 공급자요. 받는 자요. 자, 재화를 공급해요. 5월 1일 공급해요. 그죠? 공급 시기는 언제인데? 5월 1일이죠. 그죠?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돼요? 5월 1일이지. 함정 없다고. 그지? 여기서 발급했는데 안 했어. 안 했다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 언제예요? 과세기한 종료일 언제예요? 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용어 정확히 하세요. 까지만 발급하면 했대. 지연 발급 몇 프로? 1%.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 몇 프로? 2%. 자, 이제 공급 받는 자 보자. 공급 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언제 받아야 돼? 공급 시기 언제죠? 5월 1일이잖아. 왜? 감정 없어. 근데 받았어? 못 받았지. 저것들이 안 주는데. 그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는 언제예요? 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이때까지만 수치하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해줄게. 땡큐지. 대신에 가산세는 있다. 1%. 아니 0.5%.
요 가산세 이름이 매입채무를 생각해서 학교표 불성시 가산세. 현업에서는 지연수치 가산세. 됐지? 이후에 받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되지. 안 되니까 가산세도 없어. 여기까지 됐어요? 한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법인이더라. 그러면 전자로 발급해야지. 전자로 발급했대. 했대. 그럼 뭐가 문제야? 전송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아니 전송은 안 했어. 안 했다고. 안 했어.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의 종료는 언제? 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언제? 까지만 전송을 하면 뭐야? 지연 전송. 그 이후에 하면 미전송. 1-170 1-178페이지. 괄호 이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기읍 동그라미 니은 됐죠? 됐어요? 이건 전송이야. 됐죠? 하나 더. 세무사님 세무사는 발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럼 발급을 안 했으면 전송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어쩌라고요? 그럼 가산세는요? 큰 것만 내.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만 내. 됐죠? 이렇게 됐어요.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1-125페이지 동그라미 4번부터는 뭔데? 4번부터는 재화용량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어.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대. 언제까지 발급받으면? 1년 내에. 봐봐. 요때부터 1년 내에 발급받으면 공제를 해주겠대. 그럼 이건 어떤 예외 규정이야? 밑에 동그라미 기억. 수정신고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한대. 바로 잡는 거야. 잘못된 거. 동그라미 니은에 결정 경정한대. 세무서에서 바로 잡아준대. 그런 경우에는 1년 내까지 되는구나. 됐어요? 됐죠? 대신에 가산세는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재화용량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 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래한대. 도래한대. 그게 무슨 말인데? 선발급했어. 근데 공급 시기가 6개월 내에 도래한다네. 그럼 선발급 특례 중에 그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뒤에 멘트 읽어봐. 결정 경정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 됐죠? 됐죠? 자 그리고 6, 7번. 국세청장에게 전송이 안 됐는데 발급은 했대. 그러니까 얘가 발급을 해줬어. 해줬는데 얘가 전송을 안 한 거야. 난 마이 비즈니스지. 주국은 가산세지. 나는 발급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됐죠? 동그라미 8번부터는 안 봐도 돼요. 동그라미 8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탁자가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수탁자가 발급해줄 때, 위탁자가 발급해줄 때, 이런 거. 위탁자가 받았대, 수탁자가 받았대. 그럴 때 폭넓게 다 인정해줘. 예전엔 안 그랬어. 예전엔 안 그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본점이고 지점이야. 본점이야, 지점이야. 주사장 총괄 앞으로 묶여있대. 여기랑 거래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대. 과거에는 이런 거 안 됐어. 가산세 있었어. 근데 이제는 다 돼. 여기 발급해야 하는데 여기 발급했대. 다 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안 봅니까? 시험 잘 안 나와. 됐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10번, 11번. 요건 신탁과 관련돼가지고. 위탁자, 수탁자, 신탁자, 수탁자.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넘어갑니다. 토사세 B. 128페이지 B. 비용용 소형술자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대 대신에 이제 기로 바뀌었다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 등록전 매입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다 했다. 1-129페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다 하더라. 됐죠? 왜? 공급자가 도망가고 없어. 얘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망가고 없다고. 그럼 얘가 이제 운다고.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세무서장한테 울면서 얘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발급을 해줘. 그럼 그걸 증빙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대. 쥐가 발급을 해서 공제를 받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됐죠? 말문제 보기 정도만 대비하면.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 매출조표도 수령분 매입세액 돼 있죠? 그죠? 자, 세법에는 영수증이라고 표현하지. 영수증은 뭘 영수증이라 그래?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기재 안 되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안 되는 걸 영수증이라 그러지. 그 영수증의 일종이 신용카드 매출조표 등 현금 영수증이지. 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발급을 해줘야 되는, 신용카드 매출조표를 단말기를 가지고 발급해줘야 되는 사람은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그럼 구분 기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세금계산서랑 똑같이 근거로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고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랑 마찬가지네. 매입세 공제 받을 때 마찬가지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거야 되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돼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령명세서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다가 보내면 복받은다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내도 폭파하거든. 그래서 한 장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가 있는데 그 표의 이름이 얘는 수령명세서야. 수령명세서. 요거를 제출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법적 증명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됐죠? 동그라미 5번에 다음으로부터 받은 사람 신용카드 받은 거에 아니어야 된다.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데?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면 나는 발급 받으면 그거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한테 발급해줬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형편세가 끝나지. 그 얘기. 됐죠? 네. 됐죠? 오케이. 5번에 의제 매입세. 매입세 의제란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입세액이 아닌가며. 근데 법에 의해서 매입세액으로 봐서 그래 보면 뭐 어쩔 건데 공제를 해주겠다고. 어떤 경우인데? 또 그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쓰시니까 편하죠. 그죠? 뭐 쓰십니까? 노트, 굿노트, 플렉스, 굿노트, 플렉스 2페이지씩 볼 수 있어. 굿노트 한 페이지씩밖에 안 되잖아. 요즘에 2페이지씩 돼요? 안 되죠? 그 시행착오 겪어봤지. 플렉스는 더 싼데 플렉스는 2페이지씩 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나는 누구대? 관세사업자야. 관세사업자야. 면세는 농, 축수, 임산물, 소금을 사와. 그럼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지? 요걸 가지고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그래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을 하는 거지. 그럼 매출세액은 있지. 매입세액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런 작사를 하려 하겠냐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줄게. 그럼 어떻게 의제하면 되겠어? 10% 하면 되겠지. 근데 놀부 계산이라고 10% 안 해줘. 10%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데?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8분의 8, 109분의 9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계산해보면 10%가 채 안 돼. 10%가 채 안 되는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커져.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요것만 암기하면 돼. 요거 말고 103분의 3도 있어. 106분의 6, 저기 105분의 5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조특법 규정. 요것만 하면 돼. 그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응? 됐죠? 그랬더니 장난질을 칠 거야. 어떤 장난질을 치는데 응하면 동안시장인 거야. 응하면 동안시야. 환영, 응하면 동안시야. 이 사람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 누구한테 맡겼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맡기겠지. 그지? 내한테도 안 그러는데. 맡기면 부가세가 너무 많다고 좀 줄여달라 한다고. 그러면 그때 세무사나 회계사무실 여직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부가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장님.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현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사장님이 자료를 그거밖에 안 갖고 와서 그래요. 매입 자료를. 그럼 사장님들이 그런다고. 지금이라도 자료 갖다 주면 그러면 공제해주나? 특별히 사장님 거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장들이 응하면 더 해자 이런 데 가지고 이 계산서를 공을 한 개씩 더 붙여온다고. 그게 면세사업자니까. 이 공을 한 개씩 더 붙여오니까 매입세 공제가 엄청나게 받지. 이런 대행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서 한도 규정이 생겼어.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한도 규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 강의할 때 그런다고.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안 하니까 이 한도 규정 생겨가지고 일할 때도 번잡스럽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공부할 때 힘들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그게 다예요. 자, 1에서 130페이지. 자, 요건 보니까 누적 요건 한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더라. 그죠? 자, 밑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는 저기 이제 미가공으로 봐가지고 이래 해준다. 근데 수돗물은 안 듣는다. 응? 물세까지 의지매입세 공제는
그래 그렇겠네. 그래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래 물도 썼는데 물도 넣었을 거 아니야. 아니 나 이 생각도 안 해봤네. 지금 봤네 나도. 그래 그런 일들이 있겠지. 네. 예 그래요. 요즘에 또 뭐가 인기지? 두바이 쫀득 쿠키 하루에 1억 3천만 원씩 판답니다. 그 개발한 사람이 20대 때 텔레비에 나왔어. 하루에 1억 3천만 원씩 판대. 수출한대. 두바이에. 뭐 저기서 두바이에 없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두바이로 수출하는 거지. 아니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죠? 저도 그걸 사다가 집에 사다가 나른 적도 있고요.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아니 애 키우면 그런 거 사다 나르게 됩니다. 피스터볼 이런 것도 사와야 되고. 처음에 그 두바이 초콜릿인가 처음에 그런 거 사다 나르게 됩니다. 네. 그래도 참 좋죠. 그죠? 네, 사다 나를 시간도 있고. 자, 1-131페이지 적용 업종에 제한 없다 돼 있죠. 그죠? 자, 이거 왜 있냐면 잘 들어라. 과거에는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줬거든. 지금은 간이가세자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줘. 근데 과거에 간이가세자 의제매입세 공제할 때는 업종에 제한이 있었어. 그래서 비교하는 형태로 말문제 보기를 많이 구성했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업종에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왜냐면 그 과거 규정을 가지고 아직도 오답 보기를 만들거든.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말문제 보기가 등장하면 뭐야? 업종에 제한이 있었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수험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고. 응? 자, 그 밑에 의제매입세 공제 출제 유형도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잘 나와요. 음식점 업자가 음식 만들어서 판다고요. 그죠? 음식은 제어가 아니야.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또 박스 2번에 10% 세율 적용분은 물론이고 영세율 적용분도 과세되는 공급에 포함한다. 요거 과세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 했잖아. 영세율도 과세 사업에 포함한다 그 얘기야. 그렇죠? 자, 생선 통조림을 수출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생선 통조림 제조에 사용된 생선 구입액도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한다. 통조림도 잘 나와 시험에. 그지?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을 받는다. 요 얘기야. 꽁치 유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해외로 수출하거든. 그래서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고 있어. 야, 국내에서 유통을 해달라 했대. 다시 면세 포기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영세율 적용받는다고. 그렇지?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고. 왜 못 받는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치지가 않았어. 그냥 꽁치를 유통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박스 3번에 동그라미 1번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함께 즉 예정신고 때도 해준다는 얘기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요거는 그냥 서식이야. 서식. 요런 거를 제출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한다. 과로해가지고 뭐 X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갑자기 나왔냐면 과거에 간이가세자는 음식점 업자한테 이런 혜택을 줬어. 그래서 비교하는 형태로 말문제 보기가 많이 나왔었거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제조업자만 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됐죠? 됐어요? 자, 이 얘기야.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거야. 그거 로날드 남해에 농민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남해에 그거 마늘인가 그거 사와. 맞지? 대파 사오나? 남해 마늘 맞지? 텔레비 안 봐요. 맥도날드가 한참 대파 저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랑 맺어가지고 뭐 대파 무슨 햄버거 만들었잖아. 그러더니 지금 남해 마늘 해가지고 또 마늘 들어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다 들어가야 돼. 어쩌겠어.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가지고 그 버거킹 가면 갈릭버거가 참 맛있어. 어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에티켓으로 향수를 뿌려야 되나 봐. 처음에 중국 가서 살 때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고. 나는 마늘 먹지도 않았는데 소스에 마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마늘을 사왔어. 마늘을 사왔다고. 마늘을 사왔는데 농민한테 얘기하는 거야.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농민이 그런다고 갑자기 이거로 이란다고. 아니 계산서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요. 막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이라는 거야 자꾸.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 얘기. 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농민이 법인 경영업체래. 그러면 안 된다. 됐죠? 법인은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된다. 됐지요? 자 밑에 의제매입세 계산. 농산물 매입가액에 공제율 곱할 건데 한도가 있다. 다음 페이지.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밑에 공제율 위 외의 사업의 원칙이에요. 102분의 2. 제조업은 비중소기업은 102분의 2,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개인이야. 개인은 104분의 4. 그런데 음식점업 같은 데야. 그러면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106분의 6을 적용해 주겠대. 됐죠? 원래 음식점은 어떻게 해주는데 위에 올라가면 음식점은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9분의 9. 지금 이거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세 유흥장소는 104분의 4였는데 102분의 2까지 떨어졌어요. 과세 유흥장소는 단란주점, 음사로 이런데 단란하게 술을 먹든지 아니 방이 있는 술집 이런데.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공제 대상 매입가액, 과세 사업자,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 운임은 왜? 운임은 한지 택배를 이용한다고 봐. 세금계산서 수취할 거라고. 됐죠? 근데 만약에 한지 택배를 이용하라고 그 농민이 직접 운송을 해주고 운임까지 포함시킨대. 그러면 같이 대상에 들어가야 돼. 됐죠? 자 다시 수입했을 때는 과세가격만 들어가. 자 겸용사업자래. 이게 어려워요. 겸용사업자는 실지 기속이 분명하면 기속에 따라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인데? 요 얘기야. 과세와 면세를 겸용한다고.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는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사와서 과세 사업에 써야 되거든. 요 부분에 쓴 것만큼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실지 기속이 분명하대. 그게 무슨 말인데? 1000kg를 사왔는데 400kg는 여기에 썼고 600kg는 여기에 썼대. 그럼 400kg에 대한 부분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근데 실지 기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야. 어떻게 불분명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400kg는 여기에 썼고 여기에 500kg를 쓴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아직 사용 안 한 게 100kg가 남아있는 거야. 기말재고로. 그럼 기말재고 이 100kg는 여기에 쓸 거야? 여기에 쓸 거야? 모른다고. 드로리안이 없다고. 왜? 미래를 가볼 수가 없다고. 타임머신 있잖아. 타임머신 그 이름이 드로리안이야. 백투더 퓨처 나와. 이거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분한다고. 안 분. 피지 귀속이 불분명하면 차기율, 원재료 이런 거는 안 분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안 분할 건데 봐봐. 이 100kg는 어떻게 안 분하지? 요 중에 일부는 여기에 쓸 것 같고 일부는 여기에 쓸 것 같아. 그러면 과세, 면세 비율로 안 분해야 되잖아. 그럼 뭔 비율을 쓸까? 딱히 뭐 비율을 쓸 만한 게 없잖아. 그냥 한 공급가액 비율로 쓰는 거야. 그럼 공급가액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는데 요번 거 해야지 제일 합리적이겠지.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 분하는 거야. 총분의 뭐? 총분의 뭐? 과세라고 면세가 아니고 총분의 면세는 앞에서 면세 전용 깨낼 때 왜 요번엔 총분의 과세인데 요것만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대상이니까. 됐어요? 수험생들이 총분의 과세, 총분의 면세 많이 헷갈려한다. 됐죠? 다 똑같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다음 페이지. 한도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밑에 보면 2028년 1월 1일 2028년이 우리에게 올까? 군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구임한테 너 언제 제대냐? 2028년이 올까? 많이 갈궜을 것 같냐? 게임 많이 시켰다. 자 2027년 말까지는 법인은 50%, 개인은 2억 기준으로 55, 65, 음식점은 5%씩 더해줘. 60, 70, 그리고 150 구간을 쪽에서 75%. 요렇게 안기한다고. 됐지요? 넘어가. 한 과세기간에 매입이 집중되는 제조업자의 한도 계산 특례돼 있죠. 요거 좋은 취지지.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건 어떤 거냐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할 때 한도가 주어지잖아. 예정 때는 한도 없이 하고 확정 때 이제 한도 갖다 대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은 계절적 특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반기 때 매입이 확 집중된대. 혹은 하반기 때 확 집중된대. 이런 경우에는 예정 확정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지겠대. 2개 과세 기간을 가지고. 그 얘기로.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별표시 1 요건 충족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한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할 때 한도로 한다고. 즉 1년치를 가지고. 밑에 공제율에 동그라미 1번 1기, 2기 매입가액.
그리고 1기, 2기 과표 더한 거에 한도요. 1년치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 별표시 1번. 요건 중적 사업자는 누군데? 동그라미 1번. 자, 1기에 받은 게 75% 이상 혹은 25% 미만이래. 그러니까 상반기에 4분의 3 이상 혹은 4분의 1 미만으로 이렇게 집중되거나 2기에 집중된대.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제조업자만. 됐죠? 자, 밑에 한도율. 법인은 50%, 개인은 2억이 아니라 이제 4억 가지고 해야지. 그지? 그래서 4억 가지고 55, 65. 해마다 한 명씩 질문하는데 제발 질문하지 마. 세무사님, 여기는 왜 음식점업이 없습니까? 제조업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지? 그럴 수 있지. 그지? 맞아. 이상한 게 아니지. 다른 거지. ATP 이상한 게 아니지. 다른 거지. 그치? 그렇지만 강의를 하기 싫지. 그런 거 질문하러 오면 좀 답답하다. 자, 1-135페이지. 공제 시기.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니까 구입 시점에 다. 됐죠? 자, 추징. 어떻게 추징하는데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다. 7번.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래서 납부세. 그지? 이 매입세액 중에 일부가 의제 매입세액이잖아. 의제 매입세액 100만 원만큼 공제를 받았대. 근데 사유 벗어난 거야. 그래서 추징할 거야.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60만 원만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에 60만 원을 빼버려야 되겠네? 아니야. 여기서 조정해. 60만 원을. 됐어요? 자,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 단계에서 조정하는 거야. 매입세액 단계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야. 됐어요? 네. 요게 말 문제 보기를 한번 구성한 적이 있어.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지. 됐어요? 네. 또 다 했나? 왜 이리 많아? 자, 1-136페이지. 너무 많네. 1-136페이지. 추가 정리.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돼 이제. 수험생들 수준이 4형 평준화 돼가지고 2차 시험 전유물이었는데 1차 시험은 내려오더라고. 자, 개명사업자 안부 계산할 거야. 우리 아직 개명사업자 파트까지는 안 갔지만 공부는 다 했잖아. 그죠? 의제매입세액 계산할 때 단기 총분의 과세 비율 뭐 가져갈 건데 공급가액 비율로 할 거라고. 공급가액 비율. 그때 과세 공급가액에는 10% 세율 적용분은 물론이고 영세율 적용분도 들어간대. 그게 과세 공급가액 맞으니까. 다만 면세 포기로 영세율 적용된 거는 집어넣지 말래. 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됐나요? 네. 됐어요? 밑에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여기에는 영세율 적용분도 들어가고. 됐나요? 됐어요? 다시 얘기할게. 돼야 돼요. 됐지? 애정남이 됐잖아. 그지? 딱 정해줬지? 자, 밑에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 방법.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확정 때 한다. 그래서 괄호 1번 6개월분 매입가액. 그럼 과표도 6개월치가 와야지. 됐죠? 그리고 괄호 2번에서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빼야지. 됐나요? 됐어요? 다음 이제 5.2 계정 환장하겠죠? 조특법 신경 쓰지 말자고. 그죠? 천만다행이죠. 그죠? 봐봐, 요것만 안개해도 됐지. 103분의 3도 있고 110분의 10도 있지. 그지? 그런 거 안개 안 해도 돼. 요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좋은 거야. 그런 게 좋은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갑니다. 1-138페이지. 과세 전환, 면세 전용에 반대. 됐죠? 면세 전용은 깨내야지. 과세 전환은 추가로 공제를 해주지. 근데 놀부 계산이 있지. 감가상각 자산만 해주지. 확정신고 때만 해주지. 그리고 5% 주교속류권 똑같지. 됐죠? 그럼 다시 면세 전용. 총분의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래. 그러면 전부 다 과세로 보지. 그러면 개낼 게 없지. 토해낼 게 없지. 됐죠? 자, 이제 과세 전환. 과세 전환은 총분의 과세가 5% 미만이래. 그러면 과세가 없지. 그러면 전부 다 면세. 그러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없지. 됐죠? 오케이, 됐다. 다 했다. 1-140페이지. 차감 납부세액 계산. 다음 페이지.
경감공제세,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 세액 공제. 됐죠? 발급 금액, 결제 금액, 공급 대가 기준으로 1.3%. 됐죠? 2.6% 이런 거 없어졌어. 됐죠? 그리고 연간 한도 1,000만 원. 과세 기간이 아니야. 연간 1,000만 원이야. 됐죠? 자, 그리고 다 했나? 밑에 별표시 4번. 환급은 안 된다. 아, 요거 빠뜨렸다. 별표시 1번. 법인 직접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안 해줘. 사업장 기준으로. 그럼 개인이 사업장이 세 군데면 사업장별로 10억 기준 따지는 거야. 합산하는 게 아니고. 됐죠? 그럼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다음에 전자세액에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부활했다.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한도 1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들만 해주는데 법인은 안 해줘. 그리고 개인 중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활용료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자, 개정된 거 저 밑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이 아니라 이제 5,000원. 나를 봐봐. 확정신고 때 5,000원 세액 공제 준다고. 확정신고 1년에 몇 번 해? 2번. 합치면 얼마야? 10,000원. 법인세 신고 직접 해. 이제 10,000원이야. 개정됐어. 종소세 신고 직접 해. 이제 10,000원이야. 개정됐어.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 해. 개정 안 됐어. 20,000원이야. 안 돼! 안 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더만 그게 내 눈꺼풀이었네! 졸면 안 됐다고. 졸면 안 돼. 졸려요? 졸려?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졸리자고. 사람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 적응의 동물이.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게 자전거처럼 들리는 거야. 자전거처럼. 그죠? 학원에 소문 못 들었죠? 어떤 소문? 저 자식이 언제까 한번 뒤에서 강의를 했더라. 수강생들 객관식반 자꾸 앞에 앉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가 그날 뒤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고. 앞에는 어떤 애들이 앉아있는 데서 키 작고 눈이 나쁜 애들. 근데 수강생들은 앞에 앉은 사람이 잘한다라고 착각을 해. 너 잘하냐? 착각을 한다고. 너 잘해. 그지? 잘했으면 좋겠어. 그지? 졸면 안 돼. 그죠? 그죠?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가 도와주면 졸음이 순식간에 싹 날아나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다. 집에 가서 잠이하면 돼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졸면 안 된다. 응? 제 수업은 졸릴 때 서서 들으면 돼요. 서서 들어도 돼요. 서서 들으면 졸음 달아나요. 뒷사람 때문에 조금 미안하면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시다가 졸음 달아나면 예전에는 사람 많았거든. 5, 60명 이럴 때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래. 그리고 또 우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직 우리는 울 일이 없었잖아. 아니 퇴직금지 충당금을 해야지 울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뒤에 가서 울다가 이제 들어오고 막 이제 진짜야. 농담 아니야.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저분이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면 그런다. 손가락 끝이. 왜 졸리는지 알아요? 왜 졸리는지 알아요? 직장생활 하세요 혹시? 왜 졸리는지 알아요? 체력이 빠져서 그래요. 학원에 돈 많이 주고 졸려고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체력이 빠져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지? 너 몇 살이랬지? 저 25. 그래. 25도 피곤해가지고 졸려요. 이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 일방에 있을 때 한순간에 팍 떨어진다고. 그지?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된다고. 잘 먹어야 돼. 뭐 드셨어요 점심 때? 라면? 라면을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배부르게 드셨어요? 배부르지? 히트 틀어서 뜨시지? 두 개 다 충족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결핍이 일어나. 춥든지 배가 고프든지. 둘 다 결핍이 일어나면 서글퍼.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면 참 서글프거든. 응? 졸음이 좀 달아났죠? 그죠? 좀 더 봅시다. 왜? 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잠을 깨게 하고 계속 또 봐야지. 다시 전자시구 세액공제 지금 반으로 줄었다고요?
부가세법도 반으로 줄었고 법인세 신고도 반으로 줄었고 소득세 신고도 반으로 줄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안 줄었어. 2만 원이야 계속. 됐죠? 이거 어디 안 나오지? 밑에 비교. 있네. 양도소득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만 원 계속 2만 원이야. 됐죠? 네. 자, 그 정도 보면 돼요. 자, 또 문제 풀어봅시다. 부가세법은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일부러 좀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쓴다고. 써머리도 더 꼼꼼하게 봐주려고 그러고. 법인세법 나중에 봐봐, 써머리 할 때. 여러분 이제 소득세법 이런 거 안 봐도 되겠죠?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 근데 부가세법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보강을 잡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다 맞춰야 돼. 부가세법은 다 맞출 수 있어. 다른 건 안 돼도.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와서 여기 서봐요. 다 보여. 다 보인다고.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분은 없는데 예전에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 이렇게 이건 초등학생이잖아. 내가 선생님이 안 보이고 선생님도 내가 안 보이겠지. 이건 초등학생 아니야. 요즘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지? 그래 이렇게 보면은 졸고 있는 분들 다 보인다고.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막 안쓰러워, 막 안 주려고 막 눈을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 사람이 눈이 흰자가 막 보이고 그런 거, 나 집에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다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서 들으시면 돼. 서서. 야,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 학원에. 어느 순간 조합반쯤 되면 둘이서 막 책상 밑으로 손잡고 있거든. 연애하는 것까지 다 알게 돼. 알고 싶지 않다고 그런 정보는. 둘 중에 하나는 왼손잡이고 하나는 오른손잡이고 동시에 필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알게 된다. 합시다. 자, 5-112페이지. 쉬는 시간 자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죠? 쉴 만큼 그렇게 힘들게 안 했어요. 자, 5-112페이지. 2번. 옳은 걸 골라라. 4번이 옳아요. 사업 개시일이 2026년 2월 1일인 신규 사업자가 2026년 7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대. 뭐 이래 해도 돼? 안 되지. 일단 가사세 문제가 생기네. 가사세부터 한번 계산해 볼래요? 가사세 얼마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끝까지 1%냐고. 1% 다 알고 있다고. 2월 1일부터 7월 19일 것까지의 공급가액의 1%. 됐죠? 계속하자. 한 경우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공제도 되지. 그지? 그렇지? 미등록 가사세만 지금 부담하지. 자, 틀린 거 보자. 동그라미 1번.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대. 그건 뭐야? 면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을 내가 어디서 사왔대. 어디서 사온 거야. 그럼 사온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당연히. 그치? 그런데 그 물건이 내 사업과 관련이 없대. 그럼 공제가 안 되지. 됐죠? 어떻게 파악하는지 봤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토지 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수익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수험생들이 자본적 지출에만 항상 꽂혀 있어가지고 수익적 지출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란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그게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수험생들이 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이 드는 거. 수익적 지출은 얼마 안 드는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거,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 여자 화장실에 14층 여자 화장실에 유리창 교체하는 건 수익적 지출. 아니야.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회계에서? 그렇지. 그렇지. 자산의 정의가 어떻게 돼?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그 경제 그 뒤에 멘트 뭐죠? 미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야?
돈이지 돈. 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잖아. 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돈이라고. 네. 돈이 들어올 거라고. 네. 돈이 들어올 거라고. 그 돈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변동경이 되거나 들어오는 시기가 유의적으로 변경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건물에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건물값이 팍 튀잖아. 그 얘기야. 여자 화장실 유리창 교체했다고 건물값이 팍 튀냐고. 아니잖아. 노루와 제비를 써가지고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했어. 건물값이 팍 튀냐고. 아니잖아. 그런 거.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치? 돈이 많이 든다고 자본주의 지출 이런 게 아니야. 그치? 자, 그다음 또 그래서 3번. 법인이 공동경비를 과다 부담한 경우 공동비 총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아니지. 초과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지. 됐죠? 5번에 재화의 공급일이 2026년 6월 30일인 경우 7월 20 며칠이야 이거? 26일이에요? 7월 26일에 발급받은 세액에 있어서 매입세액은 2026년 1기 과세기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2기 과세기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공제 못 받는 거지. 됐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혹은 세무서에 경정 결정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겠지. 그치? 됐죠? 오케이. 자, 3번에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3번이 틀렸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이래. 그러면 과세사업자지? 과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죠? 자, 넘어갑니다. 7번. 옳은 걸 골라라. 1번이 옳아요. 1번이 옳아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여기 토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이지. 틀린 소리 봅시다.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 면세지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단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면세 농산물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 매입세 공제도 매입세 공제니까 구입 시점 기준이라고. 사용을 했는지 여부 안 따진다고. 됐죠? 아니 세무사님 아까 사용 안 하고 남아있는 기반 원재료는 뭐 아무 계산한다면서요.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 그지? 겸용사업자 몰라? 식육식당에 가서 고기 사 먹어봤죠? 그 겸용사업자.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식육식당 가서 식육식당. 그럼 우리 고기 한 판때기면 7만원 10만원에 사잖아. 거기서 계산하면 면세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저기 상차림비 맞잖아. 상차림 부산은 아직도 3,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 서울은 다 5,000원 이상이야. 그러면 거기서 술도 먹고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부가세 붙는 과세. 과세. 그러면 겸용사업자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는 겸용사업자 식육식당. 그럼 겸용사업자의 복잡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이런 건 어떤 얘기인데요? 에어컨을 샀다고. 에어컨을 왜 샀는데? 고기가 덥대. 왜?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들어야 될 거 같아. 고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샀어. 그래가지고 고기에 바람을 쏴. 면세 사업에 쓰려고 샀지.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지. 불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덥대. 그래서 에어컨을 샀어. 과세 사업에 쓰려고 샀지. 그지? 그럼 매입세 공제가 돼야지.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과세 사업에 쓰려고 사왔다고. 즉, 이 사람들이 불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샀거든. 그래갖고 에어컨 바람 방향을 고기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면세 전용이야. 그러면 매입세 공제받은 걸 깨내야지. 깨내야지. 고기들이 덥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샀는데 바람 방향을 사람한테 바꿨다고. 이게 과세 전환이지. 그치?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은 뭔데요?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거야. 에어컨 바람이 회전이 되고 있어. 회전이 되고 있으면 과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안분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고 면세 사업에 쓴 비율은 불공제인데 법 조문에는 면세 사업에 쓴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근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바로 계산하면 돼. 근데 2차 시험 때는 계산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거부터 계산하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 법 조문에는 면세 부분을 계산하는 게 주어져 있다고. 나머지는 과세 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그죠? 별거 없다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수업 기간 때는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3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차분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간이에서 일반으로 돌아가면 추가로 공제를 해줘야지. 그걸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하지. 아니 재고 매입세액의 공제라고 표현하지.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2026년 6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했대. 근데 7월 15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대. 뭐 하는 거야? 미리 좀 해놔놨지. 가산세부터 계산합시다. 미등록 가산세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급가액이 1%.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도매업자가 6월 28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가. 언제 끝까지 받을 수 있어? 언제부터? 6월 25일. 1월 1일부터지. 1월 1일. 기산일부터인데. 네. 됐죠?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지. 됐죠? 자, 동그라미 5번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 대상 재화를 면세 사업에만 쓴대. 면세 완전 전용이지. 그지? 그러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납부세액이 가산한다? 아니. 면세 전용은 간주 공급이라서 과표를 재계산하는 방법이야. 이런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라고. 결국에는 결론은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 납부세액 계산할 때 결론은 같아. 근데 법조문에 매입세액 재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표를 재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우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납부세액 과표를 재계산해서 공급으로 의지해서 과세하잖아. 그래서 간주공급이지. 그지? 이런 게 어려운 문제네. 됐죠? 오케이. 이런 걸 질문하러 왔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말고. 1분 안에 풀어질까요? 이런 거. 자, 5-116 페이지 11번.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A의 제2기 예정신고 7월부터 9월 체크 딱 하고 세액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치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세액계산서 수치 내역 보자. 원재료 구입 부가세 1,100만 원. 매입세액 공제돼야지. 됐죠? 근데 별 표시가 달린데 실제 공급가액은 1억인데 착오로 기재됐대. 착오로. 팩트가 얼마란 얘기야? 1억. 그 매입세액 팩트가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이 공제돼야지. 됐죠? 가산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1차 시험에 가산세 잘 등장 안 해. 수험생들이 부가세법 공부할 때 영세율, 겸용사업자, 가산세. 근데 1차 시험에 가산세 잘 등장 안 해. 스트레스 받지 마. 됐죠? 자, 그 다음 거래처 접대용 물품 구입했대. 매입세 공제 안 되지.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했네. 그지? 매입세 공제돼야지. 그리고 공짜로 직원들한테 줬대. 그래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지. 기억나죠? 옷을 으뜩 뺏기라고 일시킬 수 없댔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하이바를 안 씌우면 머리가 빵꾸 하나 끼고 작업화를 안 시키면 발에 못이 100개가 들어올 끼고. 기억나죠? 발에 못이 100개가 들어올 끼고 요건 기억나는데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전 세계 취달리는 거예요. 응?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나야 돼. 응? 됐죠? 자, 그 밑에 8월 10일 건물 구입했대. 매입세 공제되지. 건물 철거 비용. 매입세 공제돼야지. 근데 뭐고?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네. 매입세 공제 안 되지. 그리고 건물은 없지. 전부 다 토지가액이잖아. 매입세 공제 아무것도 안 되네. 되나요? 밑에 괄호 2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치 내역 9월 10일에 직원 추석 선물 재화를 구입했대. 220만 원. 공급 대가라고 돼 있네. 그럼 부가세가 얼마란 얘기야? 20만 원이란 얘기지. 됐어요? 됐나요? 자, 직원 추석 선물로 구입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중에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되거든. 간주공급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냐면 밑에 별 표시 2026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가세자야. 간이가세자 중에 신규 사업자는 세액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발급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세액계산서 발급을 내한테 못하는 사람이야.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해줬네. 요걸 가지고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지. 매입세 공제가 안 돼 있거든. 됐어요? 이 문제 요거 때문에 한 거야.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12번. 자, 2기 매입 내역이다. 매입세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괄호 5번으로 가세요. 종업원에게 나눠줄 창립기념일 선물 1인당 10만원짜리. 그지? 회사 마크가 분명히 찍혀 있을 거야. 최악이지, 최악. 그지? 이걸 구입하고 일반 가세자로부터 공급 대가 33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대. 됐나요? 10만 원까지는 개인적 공급이 아니랬죠. 그리고 이거 사오는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30만 원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돼. 됐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13번에 일부러 비교합니다. 괄호 4번. 종업원 명절 선물을 구입했대. 그리고 세형계에서 발급받았대. 부가세 40만 원 매입세 공제 됩니다. 돼요.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과표에 들어가요. 됐죠?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야. 됐죠?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재밌는 거 19번 19번 주식회사 황도 느낌 파고죠. 복숭아지 뭐. 복숭아 통조림만 그래? 그지? 주식회사 황도 주식회사 법인이네. 그지? 그럼 한도 몇 프로? 50%. 그지? 중소기업이 아니네. 그지? 그지?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2. 그지? 그지? 이런 걸 떠올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래 떠올리면서 문제를 읽어 나가는 거라고. 안 그래? 그래 안 하면 문제를 2번, 3번 읽어야 돼. 2번, 3번. 어떤 과목에서 이런 걸 특히 주의해야 되냐면 원가 관리 얘기. 원가 관리 얘기가 어려운 데가 있던가? 이렇게 얘기할까? 재무회계에 비해서 어려운 데가 있던가? 세법에 비해서 어려운 데가 있던가? 없지.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 시간을 길게 할애하게끔 하도록. 그래서 원가 관리액의 문제는 마치 언어영역 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만 발췌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 트레이닝. 그리고 그 말이 주제를 길기 때문에 날씨가 좀 꾸무리하거나 연배가 좀 있거나 그러면 ABC에 활동별 배분율이 잘 안 나와. 소수점이 막 끝없이 나온다. 근데 한번 상상해봐. 우리 감정이입 잘하잖아. 걔도 새끼라고 하잖아. 내 새끼 이렇게. 나도 걔란 얘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이입 엄청 잘하잖아. 그지? 2차 시험장이야.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원가 관리액의 문제인데 ABC야. 활동별 배분을 계산했는데 소수점이 끝없이 나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울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학생들 많아 울면서 푸는 애들. 왜 울면서 푸는데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울면서만 발로. 울면서. 그럼 쉬는 시간 되면 뒤에 있는 남자애가 눈치 준다고. 울지 말라고. 신경 쓰인다고. 방해된다고.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점심시간 되면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둘이 같이 울고 여자친구가 같이 와서 밥 먹으면서 같이 울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험 포기하고 집에 가고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포기하고 가네 좀 기대해볼까 지도 떨어졌고 안타깝다. 2차 시험 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 뒷자리에 있는 남자의 여자친구야. 밥같이 먹으려고. 왠지 방해하기 싫더라고. 떨어질 것 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방해하기 싫었어. 왜? 왜? 응? 작두 탈 때가 있잖아. 그때부터 낌새가 좀 있었다고. 그때 공부할 때 4명이서 같이 스터디했는데 11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한 살 밑에 동생이 있었다고. 걔가 그러더라고. 형님 요번에 현금흐름표 나올 때가 됐다던데 한동안 안 나왔다던데. 근데 현금흐름표 좀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 수입파트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다던데. 재무조사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다던데. 리스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다던데. 형님 이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신경 주제.
형님 서울에 있는 모의고사 이런 거 제가 다 구했는데 제목도 써줄까요? 아니. 왜요 형님? 이것도 다 못 보겠다. 갖고 오지 마라. 스터디에서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쓸데없는 거 갖고 오지 마라. 걔가 어떤 애였는데? 오, 김영덕으로 공부했는데. 오, 최창비로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고인물이 돼 있는 거야. 답안 풀이를 보고 누구한테 공부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막 스터디하는데 뭐 자료를 갖고 오길래 갖고 오지 마라. 안 맞다 내라. 처음에 내가 스터디 왜 한다고 했노? 서로 시너지가 있어야지. 니만 도움이 안 된다. 회계를 특출나게 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법학 특출나게 하시는 분이 같이 스터디 하셨더라고. 그래 했는데 그 물이 같이 딸려서 니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했는데 공부 오래 해가지고 서울에 아는 친구들 많아가 각 학원 모의고사 그냥 갖고 오지 말라고. 각 학원, 이 학원 요것도 다 못하겠다고. 갖고 오지 마라. 그래 특허를 학교에서 과로면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꽂혀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그때 얘가 저한테 그랬다고. 형님 요번에 저 리스 나올 때도 됐다 하던데요. 다 나온다.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재무회계에서 2문제 나오거든. 스킵할 때가 있어. 회계사 시험이랑 달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스킵할 수가 있어. 시간 안에 다 못 푸니까. 근데 2문제 나오면 스킵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리스 나오면 뭐가 나올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나? 리스 나오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형님 리스의 꽃은 판매형 리스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리스 가지고 30점짜리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판매형 리스? 내 생각에는 기본형이 나와가지고 리스 자산 반환하는 것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야 30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왔잖아. 리스 자산 반환하는 거와 관련돼가지고 나온 적이 없었거든 시험에. 자주 탈 때가 있다. 내가 이 학원에서 원가 관리 얘기 강의할 때 결합원가 계산 공부했죠. 연산분과 부산물의 회계 처리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나는 인기 없는 강사잖아.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안 나오면요? 그럼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강사들도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번 얻어 걸리면 이력 스타들 오르고. 근데 세무사님 연산분과 부산물의 회계 처리는 단독으로 2차 시험에 나올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종합학과 계산이랑 믹스되면 나오겠죠. 그 애 나왔지. 문제 봤어? 그 애 나왔어. 그 애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난리가 난 거야. 예쌤 세3호에. 야, 이 문제 누가 진짜 나온다고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내가 거기에 그게 나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학원에 숨었는데 아무도 그게 나라고 안 달아줘. 그때 느꼈지. 학교 가면 진짜 떨어지는 거야. 한두 잡주탁대가 있다는 거야.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 난 막 이렇게 무엉부엉 떨 때가 있어. 내용이 많이 쌓이면 문제 구성도 이렇게 느낌이 온다고. 30점짜리를 만들려면 이런 걸 건드리지 않을까. 이것만 건드려가지고는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어. 여러분들도 시험인박 하면 그런 느낌이 들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내용이 쌓여가고 자신감도 들고 소수점 끝까지 나왔는데 답이랑 틀려. 내 답안에 대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아니 답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추록 종목표가 안 떴네. 기다려보자. 종목표가 떴는데 내 말이 맞아. 그 정도로 답안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실력이 쌓여가. 자, 그래서 황도 복수가 통째로 만들어 봅시다. 자, 2기 확정신고 체크 딱 하고 됐죠? 확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 계산을 해. 그게 무슨 말인데 다 해라 그 얘기야. 다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건데 매출세액은 플러스라고 표시할 거고 매입세액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거예요. 더하고 빼고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구조 서식까지는 아직 필요 없으니까 2차 시험이 아니니까. 다만 황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복수와 통조림 제조업을 시작했대요. 됐어요? 네. 됐죠? 자, 공급 내역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래. 와, 이거 또 꼬아놨다. 신용카드 매출 적립 발행분 2억 2천. 그러면 2천만 원 매출세 내야지. 됐죠? 현금 매출분 증빙 없네 내야지 600만 원 매출세.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됐죠? 구입 내역 설탕 등 원료 설탕은 과세야. 설탕은
부가세 별도가 돼 있네. 이것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세형계산서 수취한 게 1억 5천이네. 그지? 그럼 1,500만 원 매입세 공제. 계산서 수취분 있네. 그지? 100만 원. 그지? 음식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하네. 면세야 면세. 자 그리고 현금 매입분 증빙 서류가 없다네. 매입세 공제 안 되지. 그지? 그 다음 포인트 걸어서 한번 복숭아 통조림을 5,000kg 사왔어. 1억 원치. 어떻게 썼는데 복숭아 사용액 3,500kg. 통조림 제조했었대. 잘 썼네. 복숭아 그대로 파는 게 있네. 500kg. 그지? 일시적으로 1,300만 원에 판매했다네. 그리고 얼마 남았는데 1,000kg가 남았네. 1,000kg. 그지?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해야지. 그지? 네. 총 몇 킬로? 5,000kg. 5,000kg. 그지? 그 중에 복숭아 그냥 판매한 게 얼마치인데? 1,000만 원치.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9천만 원치지. 네. 그죠? 9천만 원. 곱하기 102분의 2 아까. 됐죠? 네. 자, 그 밑에 2026년 2기 과세기간에 복숭아 통조림 관련 과표는 5억. 한도 계산해야지. 확정신고 때니까 5억.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200만 원에 대해서 예정 때 받았대. 5억. 법인이니까 50%이 102분의 2. 그지? 네. 둘 중에 뭐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200만 원 빼고. 됐죠? 하면은 1764705 막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또 중수만 떨어져요. 고수와 하수는 합격하고. 여러분들 고수인지 하수인지 판단해 보세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 있죠? 네. 그럼 뭐 해야 돼? 1.3%.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세 공제해야지. 공급가액이야 공급대가야? 공급대가 얼마야? 1.3%. 공급가액이야 공급대가야? 대가에 대가 얼마야? 2억 2천. 2억 2천. 됐죠? 네. 요걸 몇 프로? 1.33%. 이걸 하는 순간 망해요. 망해요.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는 이거 안 해요. 시험가도 매출 발급세 공제 적용 안 해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말이에요. 제조업은 안 한다고. 시험가도 매출 발급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네. 하수들은 이걸 또 올리지 않아서 합격할 거고 중수들만 이걸 건드려가지고 다 떨어진다. 아, 좋은 문제다 아주 그냥. 재밌지 그지? 푸는 사람도 재밌어야지.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중수가 또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선생님, 네, 아까 5,000kg 샀잖아. 5,000kg. 네, 그 중에 3,500kg는 통조림 썼잖아. 네, 그리고 복숭아 그냥 판매한 게 500kg잖아. 그래서 기말 재고가 1,000kg 남았잖아. 1,000kg. 근데 네가 지금 계산한 거 보니까 1억에서 1,000만 원만 뺐잖아. 2,000만 원은 복숭아 그냥 판매한 500kg잖아. 그럼 나머지는 총 4,500kg라는 얘기잖아. 네가 아까 그랬잖아. 기말 재고는 실질기속이 불분명하니까 안 분해야 된다 했잖아. 안 분. 기억나? 경영사업자야 이거는. 네. 이건 그냥. 이건 경영사업자라고. 네. 됐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단서를 더 줬다고. 일시적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네. 경영사업자 아니야. 네네. 됐어요? 네. 수험생들 이런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 하수가 더 합격한다. 중수만 떨어지고 중수는 저런 거 생각 자체를 못해서 합격한다. 아니 하수는 중수만 자꾸 저런 걸 떠올린다. 그지? 이런 거 공부해보면 느낌이 온다고. 어중뛰게 해가지고 한 문제도 못 푼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됐죠? 오케이 됐다. 재미가 좋네. 재미가 좋아.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풀었으면 싶은데 따끈한 걸 풀까? 21번 어렵던데.
이렇게까지 나오나 싶던데 1차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조질까? 자,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강화한 부가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의 부가세 관련된 자료이다. 수출도 한다. 수출도. 1기 과세기간 최종 3월 4월부터 6월까지 체크 따가고 차가감 납부세 계산해라. 또 더하고 빼고 이래 얘기할게요. 많이 어렵다. 2026년 1기 공급가액 돼 있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세 농산물의 수출 금액 돼 있죠. 그죠? 그죠? 밑에 별표시에 면세 포기 적법하게 신청했대. 영세율이죠. 그럼 납부세가 없죠. 0% 곱할 거니까. 근데 오른쪽에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금액 3억 있죠. 요거는 10% 곱해서 3천만 원 매출세액 내야죠. 자, 밑에 괄호 2번 세액에서 수치부 매입세 부가세 별도래요. 면세 농산물 수출 관련 사업 사용분 돼 있죠. 그죠? 자, 밑에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사업 사용분도 있죠. 그죠? 그죠? 전부 합쳐가지고 10%가 매입세액이에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죠? 그러면 1,000만 원 매입세 공제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밑에 괄호 3번에 2026년 제1기 면세 농산물 매입 및 사용 등의 내역 돼 있죠. 그죠? 면세 농산물 매입했네. 1억 9천, 1억 9천. 수출분. 요거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안 해. 그죠? 그리고 과세 재화의 원재료 사용 금액. 그지? 요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네.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해. 87328 9000. 됐죠? 그리고 기간 말에 면세 농산물 재고가 남아있네. 됐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수출에 쓸 건지 과세 사업에 쓸 건지 귀속을 확인할 수가 없다네. 안 보내야 된다고 이거. 수출에 쓸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야. 의제 매입세 공제. 그지? 근데 이제 과세 재화 원재료로 쓸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됐어요? 밑에 더 줬다. 다른 자료는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써라. 다른 자료는 줬다. 102분의 1하고 줬다. 저자시고 세액 공제 고려하지 말래. 1기에는 잘했대. 됐죠? 됐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한번 계산해보자. 한도 계산까지 해야 돼. 한도 계산. 그러면 4월부터 6월 3일 나는 이거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예정, 확정. 예정 때 87318. 됐죠? 확정 때 90002. 됐나요? 됐어요? 여기에 뭘 곱해야 되는데 뭐를 102분의 2를 곱해야 돼. 102분의 2. 그지? 근데 주의해야 돼. 뭐 기간 말일 면세 농산물 재고액 2천만 원치가 있다고. 2천만 원치. 이 2천만 원치 중에 일부는 과세되는 재화 사용의 원재료를 쓸 거고 일부는 그냥 수출할 거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분할 건데? 딱히 안분할 금액이 있어. 제일 합리적인 거 공급가액 비율밖에 없다고. 공급가액 보니까 저 위에 가보자. 저 위에 공급가액 보니까 면세 농산물의 수출 금액이 있고, 그지? 과세 재화 국내 판매 금액이 있네. 됐어요? 면세 농산물 수출 금액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됐죠?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금액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억.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한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한도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6개월치라고. 6개월치. 그때 6개월치 과세표준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과 관련되는 과표만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수출해가지고 영세율 적용받는 거는 아예 배제시켜야 된다고. 그럼 배제시키려면 3억 2천과 3억을 가지고 해야 돼.
됐어요? 네. 그래서 법인이니까 50%.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조금만 더 봐. 조금만 더 봐. 여기가 지금 6개월치라고. 네. 6개월치. 네. 그럼 위에 비교 대상도 6개월치가 와야 돼. 네. 6개월치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더 해야 돼. 네. 더 해야 돼. 네. 그리고 안분할 때 6개월치까지만 안분해야 돼. 네. 요건 지금 3개월치라고. 6개월치로 바뀌려면 여기에 1억 8천 더 해야 되고 여기는 3억 2천을 더 해야지. 됐어요? 네. 요게 두 개가 올라가야지. 됐어요? 해답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율이 62%가 나온대 이게. 요게 62%가 나온대. 됐어요? 네. 됐나요? 네. 해답 보고 갈게요. 요거 계산하면 18972. 요거 계산하면 요게 18972. 요거 계산하면 요게 310 이렇게 나온대. 한도 계산 끝까지 하자고요. 여기에 102분의 2. 뭐가 작은데? 다시 하자. 둘 중에 뭐가 작은데? 요게 작네. 여기 작네. 여기에 102분의 2. 됐어요? 네.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네. 요렇게 하면 6개월치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 네. 그치? 지금 확정이지. 네. 예정 때 공제받은 걸 빼줘야 돼. 네. 예정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일단 공제받았을 거야. 그치? 네. 됐지? 네. 그리고 뭐 예정 때도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있었다고. 예정 때는 얼마가 남아있었지? 1800이 남아있었다고. 됐어요? 네. 예정 때도 안분을 했을 거야. 네. 근데 예정 때 안분할 때는 확정 때 공급가액이 없었다고. 네. 예정 때 공급가액만 가지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 1억 8천과 3억 2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됐죠? 네. 해답 보고 갈게요. 요게 64%래. 요게 64%. 64%. 됐죠? 네. 여기에 102분의 2 곱한 거. 많이 어렵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등장했거든. 처음 등장했거든. 그래서 취지도 알겠어. 아, 영세율을 그냥 적용받는다. 즉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냥 수출했으니까. 네. 수출했으니까. 그리고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로 판매한 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이 두 개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의 사업체인데 기말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경영사업자처럼 안분 계산을 하자. 실질 기속이 불분명한 걸로 봐서. 그런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응? 같이 해봐서 느낌이 좀 오죠? 그죠? 세무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 맞추면 돼. 어차피 시간 안에 다 못 맞추는데 다 못 푸는데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게 실력이랬지. 이걸 풀려고 달라들었으면 실력이 없는 거 알겠나 싶어. 응? 그리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누구든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익숙한 전형적인 문제를 누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 차이야. 됐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근데 이거 왜 풀어주는데 집에서 혼자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풀어줬어요. 방금 풀어준 주식회사 황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됐죠? 또 넘어갑니다. 22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자료다. 이 엄청 유명한 문제야.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율을 계산하래. 예정 때도 계산하고 확정 때도 계산하고. 그런데 1번에 주식회사 A는 다음에 재화를 취득해서 면세 사업에만 쓰기 시작했대. 됐어요? 됐죠? 그런데 저 밑에 괄호 3번 봐봐. A는
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던 위의 기계 장치와 원재료를 과세 사업에만 쓰기로 시작했대. 그러면 과세 사업으로 완전 전용한 거야. 네. 과세 전환이라고. 네. 그렇죠. 과세 전환은 감가상각자산만 대상으로 하고 네. 확정신고 때 대상으로 하지.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아무것도 없어. 금액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네. 됐어요? 됐네. 그러면 예정신고 때 0인 걸 찾으니까 3개네. 3개네. 그러면 1, 3, 5 중에 5번에 확정신고 때도 0은 아니겠지. 그러면 1, 3 중에 하나네. 이렇게. 그치? 다 그렇잖아. 다 똑같지. 예, 확정신고 때는 계산해봐야 돼. 됐죠? 위로 올라갑니다. 기장치, 건물, 원재료. 됐어요? 됐죠? 원재료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감가상각자산만이니까. 기계랑 건물 2개 해보자. 과세 전환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걸 계산한다. 그럼 총분의 과세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기계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인데 2,200, 8,800인데 부가세 포함됐네. 부가세를 결국에는 정산하는 거니까 부가세로 바로 계산해볼까? 200과 800. 됐죠? 근데 과세 완전 전환이야? 과세 완전 전환? 아니네. 과를 3번에 보니까 기계장치와 원재료는 과세 완전 전환인데 건물은 일부 전환이야. 안부를 해야 돼. 건물은. 그지? 어떻게 안부를 할 건데? 지금 2026년 2기야. 2026년 언제? 확정신고 때라고. 그럼 2026년 2기 확정신고 때 면세 수익금액 9억. 과세 공급가액 11억. 총 20억. 분의 과세 11억. 됐어요? 됐죠? 안 어렵죠?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율 정도는 고려해 준댔지. 그래서 기계장치 1-25%의 경과된 과세하수, 건물은 1-5%의 경과된 과세하수. 한번 해보자. 자, 기계는 2025년 1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7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봐서 2기, 2026년 1기 2개. 자, 건물은 2024년 6월 5일이니까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봐서 2024년 1기 2기, 2025년 1기 2기, 2026년 1기 5개. 됐죠? 네. 쉽죠? 끝. 재밌네. 또 넘어가보자. 26번. 26번. 일반 과세자인 소매업자 갑의 2026년 2기 과세기간 신용카드 배출조표 발급세액 공제 계산하래. 됐어요? 됐죠? 신용카드 배출조표 발급세액 공제하려고 보니까 1기 보자. 1기 신용카드 배출조표 발행금액, 지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물카드 영수증, 금전 등록기 영수증은 안 돼. 전자책 결제수단 돼. 요거 합계 낸 거에 1.3% 곱해야지. 해답 갈게요. 팍 곱하니까 520만 원이네. 520만 원을 신용카드 배출조표 발급세액 공제받는 거지. 자, 2기야 2기. 2기는 1.3으로 팍 곱하면 484만 원이야. 그러면 연간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지? 한도는 1,000만 원. 그러면 480만 원. 그지? 느낌이 탁 오지. 520이라는 숫자 탁 나올 때 한도가 분명히 넘겠지. 한도를 물어보겠지. 안 그래? 시간이 없으면 480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0을 하면 되겠어.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응? 이걸 찍을 사람은 없겠지. 됐나요? 됐지요? 또 재밌는 거 해보자. 또 재밌는 거 해보자. 또 재밌는 거 해보자. 27번. 27번. 일반 가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갑의 2기 부가세 관련 자료이다. 확정 신고 때 납부세액과 차감한 납부세액 다 해봐라. 그 얘기야. 다 해봐라.
자,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할게요. 저는 공급가액 4억 5천. 그죠? 이 공급가액 중 3억 5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뭐 어쩌라고? 4,500이 매출세액. 그죠? 나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 공제 1.3% 곱하면 되겠네. 얼마에? 3억 8,500에. 됐죠? 자, 세연계산 수령금 매입세액 1,000만 원. 됐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50만 원 포함돼 있죠? 그죠? 그럼 얼마야? 빼야지. 그럼 950만 원. 되죠? 근데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 수하는데 950만 원 10%를 또 곱한다.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다. 잘 읽어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에 자꾸 미분까지 하면 안 된다. 왜? 미분하면 안 된다. 근데 괄호 3번에 거래처 부도로 대손 처리한 바늘업 내역 대손 금액 22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는 20만 원이네. 부도 발생이 2026년 6월 1일이네. 그지? 그럼 올해 대손세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죠? 부도 발생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중소기업의 예상 매출. 그죠? 다만 뭐만 주의하면 돼? 우리 6월 30일에 부도가 발생하면 올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지? 기사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6개월이 되는 날 6개월이 경과한 날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지? 그럼 6월 30일 이전이면 올해 공제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죠? 그럼 대수세 공제 얼만데? 20만 원. 됐죠? 자, 의제 매입세액 200만 원. 땡큐네. 그지? 한도 내금에 계산을 해줬네. 그지? 챗GPT가 왜? 자,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요즘에. 점점 불쾌해진다. 제모나이가 좀 낫더라. 근데 독점은 안 돼. 제모나이도 좋고 챗GPT도 좋고 펄플렉시티도 좋고 리튼도 좋고 또 뭐 있더라? 한 개 더 있는데. 자, 다 좋아. 됐지? 자, 그 다음 괄호 5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액 그죠? 1기에 이렇게 있죠? 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세액 공제 한도 1,000만 원이 넘느냐고. 3억 8,500이 1.3% 곱하면 한도 1,000만 원 안 돼. 1.3% 곱한 만큼 하면 돼. 중간 예납 고지액과 가사세는 없고 전자신고 방식에 의해서 확정신고했대. 이제는 만 원이 아니라 5천 원. 됐나요? 네. 끝. 끔이죠. 끔은 아니에요. 뭘 해야 돼? 요즘에 쉽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해? 그런 얘기 안 해? 꿀이죠. 꿀이라 돼.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자, 서머리 또 봅시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 괜찮아?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공부만 하니까.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 다음 주에. 이번에 나는 솔로의 세무사가 또 하나 나왔어. 남자 세무사. 내가 여태까지 나는 솔로 애청자인데 여태까지 나온 세무사 중에 제일 멀끔하게 생긴 애가 나왔어. 여태까지 나온 질질 짜고 울고 자시고 막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이틀 만에 저 사랑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막 울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이러는 거야. 나도 이제 늙었나 봐. 그 텔레비에서 대고 말을 하더라고. 어이 이놈의 새끼야. 너가 보면 뭐라 하겠노. 막 내가 막 거기다 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나마 좀 정상적인 애가 막. 정상적인.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연말에 세무사 이제 송년회 하잖아. 송년회 하는데 보니까 축하 공연이라고 돼 있더라고. 팩스가 들어왔는데 축하 공연이 세무사더라고. 세무사 축하 공연을 하니 뭐야? 교회 성가대인가? 뭔가 했는데 텔레비 출연하는 사람이래. 알아? 그래서 뭐가 했더니 그 펜트업시어인가? 그 성악하는 사람들 나오는 그거 경연대회 있죠? 거기 세무사 한 명 나온 거야.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원래 성악하던 사람인데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세무사 시험 준비해 세무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노래에 대한 이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 출연을 한 거야.
출연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뭘 불렀냐면 어서 말을 불렀어. 맞지?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가수가 누구야? 하현우잖아. 아니 우리 동네 음악대장은 하현우잖아. 몰라? 하현우가 그 어서 말을 해 그거를 예전에 나가수가 개가수가 거기서 이제 지금 편곡을 해가지고 불렀잖아. 국가스텐인가 뭐 있잖아. 몰라? 아, 걔 포함된 뭐팀 이름 뭐 스탠이더라고. 우리 스탠 잘 알거든. 거기서 편곡한 그 노래를 가지고 출전을 했더라고. 근데 너무 비교되는 거야. 너무 비교되는 거야. 하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뭐 축하 공연을 하는가 보더라고. 나중에 짧아봐. 그 인터넷에 있어. 나 아는 사람 아니거든. 근데 막 내가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그치? 너는 그런 미래는 없어? 없어? 얼마나 좋아. 세무사 학교 가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다시 이제 경연대 출연도 하고 좋지. 그치? 세무사 학교 롯데월드 퍼레이드 같이 하고. 다양하더라. 요 바닥도 이제 경기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 한참 고지시켰는데 간판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에 정해져 있어.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아무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사전만 사가지고 들고 가라니까 차 안에서 길에 보이는 간판들 막 찾아보는 게 공부였거든. 근데 빨간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아. 나 처음에 좀 놀랬어. 이런 데가 못 사는 나라에 사창가인 줄 알았어. 빨간 간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장사는 안 해. 문이 다 닫혀있고 저녁 8시 이후면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빨간 간판만 불이 켜져 있어.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뭔지 알아? 병원이더라고. 병원 간판이 전부 다 네온산이 다 빨간색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밤늦게까지 술 먹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로등 불도 다 꺼. 길에 사람이 없어. 무섭다고. 근데 그 병원들 간판들만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병원 간판이 빨갈 수도 있지. 왜 빨가면 술집이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선입견이구나. 그래, 세무사 간판이 왜 있지? 왜 꼭 파란색 이런 걸 해야 돼? 정해져 세무사법에. 거기 기재하는 그 문구도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 막 거기에 막 뭐 저기 이제 롯데월드에 나오는 로티랑 롤이 이런 걸 넣으면 안 돼. 고지식한 거지. 자, 좀 쉬었죠? 공부하는 거 쉰 거예요 우리는. 자, 1-144페이지 경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추억 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세로로 보니까 좋지 않나요? 총정리 보는 거 같잖아. EBS 파이널 교재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동의하세요. 됐죠? 경영사업자 안분계산 기본 계산 구조 구입 단계 과세사비 쓸 거 사왔대. 매입세 공제되지. 면세사비 쓸 거 샀대. 불공이지. 뭐 공통으로 쓸 거 샀대. 요거 안 분해야 되는구나. 밑에 보유 단계 과세사비 쓰던 걸 면세사비 썼대. 면세 전용이잖아. 완전 전용이 있고 일부 전용이 있고 공부했지. 밑에 동그라미 2번 면세사비 쓰던 걸 과세사비 쓴대. 과세 전환이잖아. 완전 전환이 있고 일부 전환이 있고 공부했지. 그 다음 동그라미 괄호 3번 공급 단계 과세사비 쓰던 걸 팔았대. 과세지. 면세사비 쓰던 걸 팔았대. 면세지. 그러면 공통으로 쓰던 걸 팔면 안분계산. 그러면 경영사업자 파트에서 우리가 결국 공부해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미 다 공부했어. 구입 단계에서 공통사용재와 안분계산. 판매할 때 공통사용재와 안분계산. 그 두 개만 하면 되지 뭐. 그지? 그게 다음 페이지는 그림이지. 그죠? 경영사업자 공통사용재와 매입해온다고. 공통사용재와 판다고. 그지? 그지? 그럼 뭐 안분하면 되겠지. 어떻게 안분하면 되는데 괄호 1번 실질 기속이 분명하면 기속대로 하면 되지. 근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나오잖아.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괄호해가지고 불공제분도 있지. 세법 조문에 불공제된 면세사업분을 계산하는 게 산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근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바로 과세로 바꿔가지고 먼저 계산해도 돼.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됐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분의 면세. 요게 불공제지. 그럼 총분의 면세 비율은 뭘 가지고 할 건데? 뭐 딱히 비율 쓸만한 게 있어? 공급가액 비율로 해야 되겠지 뭐. 그럼 공급가액 여러 개인데 뭘로 할 건데? 단기꼴로 해야지 뭐 어쩌야.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겠지.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말고 뭐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 그죠? 자, 오른쪽. 공통사용자를 갖다 판대. 그러면 총분의 과세 요 부분만큼만 과표에 들어가야지. 뭘로 할 건데? 공급가액 비율로 하면 되지 뭐. 제일 합리적인 건 뭔데? 단기지 뭐야. 근데 단기 총분의 과세 공급가액 하려면 오늘은 몇 월 며칠이냐면 오늘 10월 1일이거든. 근데 단기 공급가액은 12월 31일이 돼야 확정이 돼. 근데 오늘 세금에서 발급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 어쩔 수 없으니까 전걸로 해야지. 직접. 어렵다고 거짓말해봐. 하나 안 들었지. 아 왜? 그래.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 텔레비의 그 지난 기수의 영숙이 그랬어. 대학 교수님인 영숙이 과하게 손찌간 건 이기적인 거래. 과하게 손찌간 건 이기적인 거래. 너 오늘따라 너무 못생기게 생긴 것 같아. 이런 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아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더라. 그래 맞다. 너무 솔직한 건. 우리 와이프 맨날 나한테 오빠 이거 할래? 아니? 오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해? 나의 장점이지. 싫은데? 나는 바로바로 얘기해. 아니 싫은데?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얘기 내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잘한다. 내가 왜? 어쩔 수 없지. 직접 걸로 해야지. 직접 걸로. 근데 왼쪽으로 다시 단기에 매입해서 단기에 공급한대. 단기에 샀는데 단기에 판 거야. 그럼 단기에 산 거는 과세기한 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단기분으로 안 분하고 단기 팔면은 직전꼴로 안 분.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만 살 때도 직전꼴로 안 분하자. 그 얘기야. 됐죠? 어렵다고 거짓말해봐.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어렵다고 거짓말해봐. 안 어렵죠?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어려운 것들이 요즘에 시험에 나와요. 어려운 게 뭔데? 다음 페이지 안분계산 생략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 시험장에서 공통매입세액이 안분계산 생략한대. 어떤 경우인데? 공통매입세액이 단기 합계 기준으로 5만 원이 안 돼. 저 5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걸 만다고 안분하고 있노? 그 얘기야. 됐죠? 오른쪽에 과표 안분계산 생략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액으로 따지면 5만 원 미만이잖아. 아구를 맞춰놨네. 그런데 법조문이 좀 안타까운 게 공통매입세액은 합계 기준이고 과표 안분계산 생략은 건별 기준이야. 이건 왜 그런데요? 몰라. 그건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봐. 이런 게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렇지만 50만 원과 5만 원 암기하기는 편하지. 됐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데? 그래. 안분계산을 생략하면 결론이 뭐냐고. 그걸 기억해야 돼. 다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한대. 왜 생략하는데? 맨 밑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서 총분의 면세가 5% 미만이래. 오른쪽에 과표 안분계산 생략할 때는 고가액이 5천만 원 미만. 그럼 세액으로 따지면 500이지. 그리고 총분의 과세가 95%가 넘는데 그럼 마음대로 총분의 면세하면 5% 미만이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총분의 면세가 5% 미만이라는 얘기는 면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략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럼 면세가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전부 다 과세로 보겠다는 얘기지. 전부 다 과세로 보겠다는 얘기는 전부 다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게 결론이라고. 결론 방향을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됐죠? 오른쪽에 과표 안분계산 생략할 때는 총분의 면세가 5% 미만이니까 전부 다 과세인 거야. 전부 다 과세니까 과표에 다 들어가야 돼. 되는 거 맞죠? 그죠? 뭐 보이는 거 아니죠? 그죠? 그죠? 갑자기 무서워진다고 그랬어. 아니 뭐 보이는 거. 내 어깨 이거 좀 많이 아파요. 이거 누가 올라타고 있어요? 곰인 거 같아.
여기에. 그죠? 아니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내를 쳐다보는 건 같은데 눈에 초점이 좀 없어. 눈에 초점이 좀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해야 돼요. 합격하고 싶죠? 하면 됩니다. 됐죠? 못하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왼쪽에 다시 두 번째.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직전이 없대. 그게 무슨 말이요? 즉 신규 사업자가 단기 매입해서 단기 매입하는데 단기 매입해서 단기 매입하면 직전 기준으로 안 불러야 되잖아. 네. 근데 직전이 없대. 그럼 어떻게? 못하지 뭐. 됐지? 네. 결론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다. 전액다 연계 되는 거야. 네. 그게 결론이야. 자 오른쪽에 과표 안목에서 생략하는 경우에 두 번째 점. 단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직전이 없대. 그럼 직전 기준으로 안 보면 못 하잖아. 네. 그치? 그럼 뭐 결론이 뭔데? 전액. 전액 다 과세로 들어가야 돼. 네.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자, 1-145페이지에 이제 공통사용자 공급 오른쪽에 봐봐. 직전 총분의 과세 공급가액인데 만약에 직전이 없대. 직전이 왜 없는데? 신규 사업자라서? 아니,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대. 그러면 직전전은 있을 거 아니야. 직전전으로 하네. 그것도 휴업 등으로 없으면 직전전전 이렇게 간대. 됐나요? 네. 근데 우리 시험에 직전은 항상 있었어. 요거는 말문제 보기로만 대비하면 돼. 됐죠? 됐나요? 네. 안 어렵지요? 네. 안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47페이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범위 그렇죠? 밑에 별표시 고정자산 처분 대금 포함 여부 개명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 됐죠? 그럼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 안분 계산 시 면세 공급가액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 면세 공급가액이란 면세 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면세 사업 등과 관련해서 받았으나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뭔 소리야 도대체. 저 밑에 사례의 풀이에 2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 분모에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분의 과세 공급가액인데 면세 공급가액 등에는 면세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 안 되는 공급가액도 포함이 되고 과표에 포함 안 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도 다 포함시키네. 됐나요? 네. 됐지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자, 정산에는 책의 저자에 따라서 또 풀어나가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산 1, 2, 3 이렇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왜 이렇게 나눕니까? 결국에 공부해보면 다 취지는 셋 다 동일해요. 취지는 동일해. 그런데 정산 1, 2, 3으로 나눠가지고 정산 1, 2는 차이가 5% 미만인 경우에도 정산을 해. 근데 정산 3은 차이가 5% 미만이면 정산을 안 하겠대. 됐죠? 그럼 정산 1, 2, 3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데? 매입세, 공제 그 비율의 차이 정산이라고. 왜 그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면세 비율, 과세 비율의 차이 정산이야. 그러면 정산 1은 뭔데? 예정 때는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비율로 불공을 시켜놨다가 확정이 되니까 과세 기간 6개월치에 대한 면세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거 정산하는 거야. 2번은 뭔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공급가액이 없는 거야. 어떻게 없는데? 한 개가 없대. 혹은 두 개가 없대. 한 개가 없든 두 개가 없든 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용치로 하는 거야. 대용치로 해놓고 나중에 공급가액이 나왔대. 그러면 다시 정산하는 거야. 됐지? 정산 3은 뭔데? 아니 면세 비율로 불공을 시켜놨는데 다음 과세 기한이 됐더니 면세 비율이 달라진 거야. 그런 거 정산하는 거야. 과세 기한 차이에 따라서. 근데 정산 3은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지? 그지? 자, 이때 1번 정산 1번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면세비율 차이 정산 끝. 넘어갑니다. 정산 2번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용치로 하고 확정이 되면 정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단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 그럼 수험생들이 잘 접근을 한다고. 근데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하나만 없대. 이게 1차 시험에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둘 중에 하나만 줘줬어. 그걸 가지고 수험생들이 하나가 없네.
대응치로 해야 되네. 이걸 또 올리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출제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수험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대비를 잘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 객관식 문제 있다 나중에. 자 넘어가자. 그런데 그 대용추는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도 없으면 예정 공급가액, 그것도 없으면 예정 사용 문제. 요거는 말 문제 보기만 대비하면 돼. 계산 문제는요. 건축물의 신축 취득 이게 등장한다고. 이때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가지고 해요. 그럼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가지고 하면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도 공급가액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 면적이 확정이 됐을 때 정산을 해요. 그리고 그 건물을 갖다 팔 때까지 사용 면적으로 해. 됐죠? 끝. 정산. 3번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데 과세 전환이랑 아주 유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가 유사한데 확정신고 때만 하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만 하네. 그치? 그리고 5% 차이 이상 되는 거 그건 당연하지. 됐죠? 5% 차이 미만일 때는 정산을 안 한다. 제일 밑에 거는 재계산 배제.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돼서 과세된대. 과세사업에만 쓰던 걸 면세사업에만 썼대. 그럼 면세 전용이잖아. 그지? 그럼 면세 비율이 0%에서 100%로 바뀐 거지.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0%에서 100%로 바뀐 거. 그거라고. 그러니까 또 하면 안 되지. 두 번 하게 되니까. 동그라미 2번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그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졌을 거거든. 그 정산이 끝났는데 올해 또 하면 어떻게 돼? 그지? 됐죠? 오케이. 자, 1-158페이지. 매입가액과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될 때. 부가세가 포함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공급가액 혹은 대용치 중에 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게 1.1만 곱하면 돼. 그죠? 자, 예를 들어볼까? 밑에 사례. 겸용사업자가 2026년 1기에 과세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세사업자로부터 기계 A를 220원에 구입했대. 부가세가 20원이지. 요 중에 과세사업에 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그죠? 그죠? 그때 안보는 어떻게 하는데 2026년 1기니까 2026년 1기 과세사업 2,800, 면세사업 2,200, 총 5,000 중에 2,800. 됐죠? 네. 두 번째 줄 공통사용재화인 기계 B를 550원에 팔아치웠대. 됐어요? 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네. 550원. 그지? 그럼 과표 어떻게 계산하는데 550원 곱하기 직전은 2,000과 2,800이지. 그지? 과세사업에만 1.1을 곱한다 그 얘기야. 네.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자, 시간이 요즘 뛰거든요.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 오시면 경영사업자 바로 계산 문제 풀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리고 저기 절차 규정 그 다음에 간이가세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서머리 다 읽어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세 끝나고 법인세법으로 갈 거거든요. 네. 법인세법 서머리를 좀 많이 읽어오세요. 네. 네. 법인세법 서머리 됐죠? 이 정도 하시죠. 강의님들은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